네, 요즘 금융 서비스 정말 편리해졌죠. 뭐 지문 인식 그리고 안면 인식 한 번이면은 뭐 계좌 이체는 기본이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대출까지 가능한 그런 세상입니다. 예, 하지만 그 편리한 만큼이나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안인데요. 이 금융보안원에서 화이트 해커로 활약 중이신 유재용 님과 함께 이 금융 보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금융보안 전문 기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금융보안 전문기관은 저희가 국내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금융보안은 이제 은행이나 또 카드사와 같은 금융회사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맞아요. 금융보안원은 금융보안 전문기관으로서 안전한 금융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융회사들과 함께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노리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일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서비스에 대한 보안 점검이나 AI, 클라우드 이런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보안 업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금융보안의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체 보안대 그 소속된 기관이 아니라 독립에 대해서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었군요. 이렇게 뭐 따로 있다는 사실이 참 생경한데 이 어떻게 보면 이 보안에 있어서는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화이트 해커라는 직업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화이트 해커는 윤리적 해커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가 보통 해커라고 하면은 그 해킹으로 돈을 훔쳐가는 등 그런 범죄자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화이트 해커는 그거랑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오히려 지키기 위한 해킹을 수행하는 거죠. 저희 같은 화이트 해커는 해커들이 어떤 경로로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지를 역으로 연구하고 그 과정을 실전처럼 재현해 사전 차단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회사 웹사이트나 인증 절차에 허점이 있는지 해커처럼 접근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킹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금융회사들이 대비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예. 저희는 이러한 일을 세계적인 해킹 대회에서 수상한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이 해킹 전담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해커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본다는 게 인상 깊은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그 블랙 해커들을 좀 찾아내기 위한 취약점을 찾아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모해킹을 수행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수행하는 단계는 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포트 정보와 같은 것들을 모으는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초기 침투 단계인데요.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공격 가능한 취약점을 찾아서 금융사 내부망으로의 침투 경로를 확보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해커가 확보한 거점에서 해커의 권한을 상승시키거나 중요한 정보가 저장된 서버까지 접속하는 후속 공격 단계이고요. 마지막 단계인 목표 달성은 즉 금융정보 탈취, 계좌 이체 이런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실제 해커가 수행하는 사이버 작전처럼 시나리오로 설계를 하고 그 수행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해서 보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해킹을 할 수 있는 그 능력보다 조금 더 실력이 우위에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 해커의 마음과 입장과 행동을 예측을 해야 되니까 다양한 해킹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한데 기억에 남는 뭐 시나리오랄까요? 그런 게 있다면 좀 하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최근에 저희가 분석한 시나리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거는 예. 금융앱을 사용할 때 쓰는 이제 간편 인증서 있잖아요. 네네. 그 간편 인증서를 피해자 모르게 발급할 수 있는 공격이었습니다. 어, 공격자가 피해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처럼 좀 공격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보하고 나서 간편 인증서를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는 공격인데요. 발급 과정에서 전송되는 정보를 조작해서 인증 절차를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취약점을 통해서 계좌 이체, 대출, 오픈뱅킹 등록까지 가능하거든요. 사실상 그 사람인 척 금융생활을 대신하는 거죠. 복잡한 보안 인증 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인증 후의 취약점을 통한 공격 시나리오를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금융회사와 민간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섬뜩한데 보이스 피싱 하면은 이제 뭐 전화라도 받기라도 하지 이거는 네, 그런 맞습니다. 방법이 아닌 나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너무 섬뜩한데 듣고 보니까 점점 더 그런 방법들이랄까 공격들이 정교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좀 조심해야 할 사이버 공격 유형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스피어 피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존의 피싱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스피어 피싱은 특정인을 정조준한 공격입니다. 실제로 택배를 받을 택배 회사나 아니면 이제 금융기관과 같은 곳들을 사칭을 해서 사용자에게 악성 링크를 보내고 클릭한 순간에 PC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게 하는 거죠. 네. 최근에는 악성 링크를 QR 코드로 위장한 큐싱 공격 같은 것들도 등장하게 되면서 더욱더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공급망 공격입니다. 예전엔 해커들이 한 회사를 해킹하려면 그 회사를 직접 노렸는데요. 이제는 그 회사가 사용하는 외부 솔루션이나 클라우드 서비스의 취약점 같은 것들을 노립니다. 그걸 통해서 내부망에 들어오는 방식이죠. 뭐 처음 보는 방식도 있어서 지금 네. 너무 놀랐는데 일단은 뭐 문자 왔을 때 링크가 같이 오면은 좀 클릭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생전 처음 보는 뭐 QR 방식 이런 것도 오니까 네. 화이트 해커의 활약을 더 응원하게 됩니다. 자, 요즘은 또 AI도 금융 서비스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이런 AI와 관련된 보안 위협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네, AI가 금융 서비스에 많이 도입이 되면서 새로운 공격 지점이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AI 챗봇이 금융 정보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개발자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민감 정보를 흘릴 수도 있고요.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공격자가 또 조작을 해서 엉뚱한 판단을 유도하는 데이터 포이즈닝 공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피싱 공격도 발견되고 있고요. AI 기술이 유익하게 쓰이려면은 그만큼 안전한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세계 보안 컨퍼런스나 아니면 학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크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저희 금융보안원에서도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AI 모델의 보안성 검증을 수행하고 있고 관련 전문 인력도 육성하는 등 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뭐 요즘 뭐 영상적으로도 뭐 얼굴 그리고 목소리 이런 것들도 쉽게 변조가 가능한 세상이니까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방책들이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질문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금융 쪽에 있어서의 보안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금융을 다 쓰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상 보안의 최전선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생체 인증이나 패턴 외에도 이중 보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앱은 반드시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악성 앱은 해킹 수단으로 악용되지만 정상 앱과 거의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같은 앱이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앱을 설치하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 앱이 자꾸 꺼지거나 알 수 없는 창이 뜬다면은 악성 앱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심이 갈 때는 백신 앱으로 검사를 해보시고 정 안 되시면은 설정 초기화나 공장 초기화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메일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요즘에는 택배 알림이나 청구서처럼 그 위장된 문자로 해킹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잘 모르는 문자가 오면은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그러니까요. 한 번쯤 검색해서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실 때 생일이나 전화번호처럼 좀 유추하기 쉬운 정보를 넣지 않고 영대문자, 소문자, 뭐 숫자, 특수문자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5가지 중에 제가 보니까 한 지금 2가지 정도 제가 잘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금융 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거쳐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지켜주시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가 이 보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화이트 해커로서 좀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그만큼 해킹 기법도 정교해지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나는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개인도 보안의 주체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나와 가족의 금융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모르는 링크는 클릭하지 않기, 내 정보를 내가 먼저 관리하기와 같이 작은 습관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이트 해커 유정님과 함께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금융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